시장 질서를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정책 잘못이거든요. 2029년, 30년까지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끝과 끝만 보셔서 그런 거지 중간에 뭐가 있거든요. 제가 데이터로 폭락할 거라고 하는 것들 지금 어떤 폭락주의자들보다 더 무섭게 드릴 수 있으니까 정부한테 제가 거의 드린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게스트입니다.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부칠 대책, 부칠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날 저녁 때 뭐 라이브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발표됐을 때 5시간 동안 세미나를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있어갖고 예, 볼 시간은 없었고 근데 오전부터 기자님들은 자료 갖고 계셔갖고 저한테 보라고 보내주셨는데 볼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근데 안 봐도 내용이 너무 뻔했던 것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했던 것 중에 이번에 정책에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취합을 해갖고 아침에 칼럼을 써놓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 내용을 안 보고 매칭을 했는데 거의 90% 일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새로운 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공급 대책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공급은 없었고 뭐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다르다라고는 하는데 원래 있었고요 옛날부터 좀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5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1, 2, 3번은 공급에 대한 내용이고 4번, 5번은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규제에 대한 내용만 좀 들어왔고 규제도 뭐 대부분 대출 규제였기 때문에 홀pe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임팩트가 뭐 아주 있었거나 뭐 우리 생활이 완전 바뀌거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총평만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그 공급 대책에서 그래도 기억 남는 거 하나만 꼽는다면 일단 기회 요인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한다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보통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비 사업 예를 들게 되면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15년, 20년을 풀 기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가지고 끝나기 전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가속화되면은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속화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정지돼 있다가 확 올라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포인트는 몇 가지에서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풀 기간을 갖게 되면은 일단 시간적인 측면은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줄여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게 좀 위기로 보이는 것들이 기회로 보이는 몇몇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경기도 쪽은 좀 도와줄 것 같긴 해요. 특히 분당 쪽은 조금 다른 일기 신도시보다 빨리 해줄 것 같긴 느낌이 들어서 뭐 그런 쪽에서 조금 속도를 내는 단지들 중에서 선도지구 지정된 거 말고 왜냐면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준비가 된 단지들 같은 경우는 기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비 사업 쪽 봐야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신도시는 전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이게 착공 기준으로 135만 호인데 이게 이제 착공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준공은 지금 공사 기간이 한 40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면 이제 4년, 5년을 걸린다고 하면은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 준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2029년, 30년까지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번에 발표됐던 9월 7일 발표됐던 공급 대책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글쎄 공급은 조금 부족하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4번, 5번에다가 규제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라갈 거라고 정부도 판단한 것 같고 그것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우린 규제를 할 거다. 살려면 사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에 대출 규제를 살펴보면 규제 지역의 LTV 40%까지 내려오고 전세자금 대출도 2억 원으로 일원화되고 했는데 이러한 대출 규제가 이런 공급 대책이 이제 사실상 뾰족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러한 대출 규제가 나옴으로써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성은 좀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없다는 말씀은 기대치가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를 좀 다시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세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불안한 거고 시세가 내려가면 안정화된 것이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적정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을 텐데 물가 인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침체가 돼서 1% 미만이라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3%대였었고 지금 조금 이제 선진국화 된 다음부터 2%대 이하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물가가 2%대라고 하면은 그 정도나 살짝 높게 올라가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텐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만큼도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들이나 집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은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명쾌하게 따져보면은 모든 부동산이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내리지는 않아요. 서울의 몇몇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그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좀 지방 같은 경우는 정지거든요. 하락을 하거나 여기는 지금 하락을 해서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이 됐다는 것들이 너무 올라서 혹은 너무 내려서 아니면 그냥 중간 인플레이션 이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나라들 사례들도 요즘 최근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끝과 끝만 보셔서 그런 거지 중간에 뭐가 있거든요. 양극화가 생기는 것들이 이 계속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분화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 능력에 맞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비싸져야지 그 아랫단계에 좀 어찌 보면 좀 효과를 보는 것들,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에서 세금을 많이 내주게 되면은 밑에는 세금 조금 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정책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위에서도 세금이 안 거치면은 밑에 사람들도 더 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좀 비싼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좀 돈이 없는데 내 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선택할 주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다양해지는 것들이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책과 상관없이. 네. 정말 산뜻한 시선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올라가면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지. 하락하면 어떻게 또는 안정됐다. 하락할 때 그거를 뭐 기회로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신선한 시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걸 오히려 안정화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산뜻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업무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미국을 많이 갔다 왔는데 미국 시장을 많이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세금 제도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들도 있는데 일단 뭐 다주택을 규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뉴욕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맨하탄 되게 비싸고 뭐 주거지에서는 뉴저지가 많이 비싸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비싸니까 그러면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돈이 많고 연봉이 높으면 거기서 이제 월세 내고 사는 것들이고 지금 못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이쪽에 이제 허드슨 강이 있고 이스트 강, 동강이 있는 동강 건너편에 또 퀸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 맨하탄이나 뉴저지보다 좀 싸요. 예, 여기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살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그 스파이더맨에 나온 지역이 그 퀸즈 지역인데. 네. 아주 부위층이 사는 중산층이 사는 데입니다. 그럼 그만큼도 안 되면은 퀸즈에서 한 불로 더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워낙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미국 가서도 미국은 24시간 지하철이 운행이 됩니다. 제가 5시에 한번 지하철을 타봤어 새벽에. 흑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자면서. 그러니까 저 퀸즈보다 훨씬 먼 데서 타고 출근하러 오는 거야 맨하탄으로. 근데 그렇게 분화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맨하탄 사는 것들이고, 그 다음 조금 덜, 돈이 조금 들면 뉴저지, 아니면 퀸즈 살고, 돈이 없으면 그 외곽에 사는 것들이고. 근데 지하철 요금이 정액권이에요. 되게 싸. 저도 막 일주일 정액권, 한 달 정액권이 있는데, 한국보다도 어찌 보면은 비싸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렴한 그 대중교통으로 와서 일하고 또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지, 이게 다 강남만 보고 있으니까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가보세요. 다 6억 원 세팅 다 되어 있어요.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고 있어. 구축들은. 심지어 6억 원에서 서가지고 빠지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깨끗이 해갖고 거 실거주 하실 분들은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거기 학교 다 있고 학원가 있고 그래서 그냥 내 경제적 능력에 맞춰 산다라고 하면은 또 인설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사시면 되는 것들이고 경기도권에서 좋은 데 살고 싶으신 분들은 과천, 뭐 분당 이런 데 가시면 되는 것들이고 난 돈이 많아? 뭐 강남구, 용산구 사시면 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좀 각자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부동산 감독원
네. 신설됐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시장 질서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똑같이 또 반문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시장 질서를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한 거는 정책 잘못이거든요. 아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데 전세를 100% 보증을 해줘요. 다세대 빌라. 이거 아파트에서 있을 수가 없죠. 아파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 것들이죠. 일단 전세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니까. 근데 다세대 빌라는 매매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 하더라도 이걸 보증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이거는 부동산 원이라든지 감정평가하는 기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증해줬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나 좀 먼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감독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도 불법이나 탈법이나 탈세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부동산 감독 기관들을 만들어서 감독하겠다는 것들을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저는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가 생기면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무원들 많아지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과연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는 기존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일인지를 따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감독원이 생김으로써 전세 사기 문제를 잡을 수 있느냐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감독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거래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심리적인 것들만 눌러놓는 것들이거든요. 수급 문제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거래 감시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눌러놓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매칭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언젠간 풀어줘야 될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공급이 필요한데 수요를 매칭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아니라 감독만 하는 것들은 일단은 그 권한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뉴스 아마 보셨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정 거래를 한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그래서 고가, 신고가 거래를 한 다음에 취소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다. 특히 7월 달 거래가, 그러니까 보통 평소 때는 이런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건수가 200건에서 400건밖에 안 되는데, 이번 달은 1000건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투기꾼들이 올리려고 하는 수책이다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 줄,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은 100% 다 알거든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신고가를 계약했다가 취소해요. 그러면은 다음 아파트가 계속 그 가격에 맞춰서 거래가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독점 상품이면 가능해요. 이게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죠. 2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계약했다 취소하면 이게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이 가격이 쑥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매물이 한 수십 개는 있거든요. 그럼 이거 있고 밑에 또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 싼 가격이 있는데 굳이 비싼 거대로 거래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때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사례들. 그래서 다 해봤는데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자전거래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심지어는 우리 기억은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피트수첩 나오고 그럴 때였었어요. 단톡방에서 부동산 올려서 계약하십시오 많이 나오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겠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걸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일부러 비싸게 팔려고 하는 중개업자가 있으면은 업무 정지 이런 것들 1년 이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때리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정말 협박을 한 거,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을 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능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도 오히려 겁줄 거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한 100억만 주시면은 제가 공포 분위기 조성해 드릴 수 있어요. 네, 한 번에 끝내시죠, 그냥. 100억이면 됩니다. 네, 100억이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로 폭락할 거라고 하는 것들 지금 어떤 폭락주의자들보다 더 무섭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정부한테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100억만 주시면 대신 세금 다 떼고 순수 새우 100억이에요. 그럼 제가 연락처는 고정돼 깔끔하게 안정시켜 드릴게요. 그런 게 필요하시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보 관계자분들 확실한 한 방이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거 전 미국으로 가려고 네네. 그렇게 하고 호련이 사라지는. 왜냐면 국민들한테 무슨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한 네. 개인에 의해서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조작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뭐 탈법을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이런 범죄자들이 무서워해야 할 일이지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은 그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조차도 위축시키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그냥 당당하게 어깨 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련한 걱정 마 세금 낼까 물지 마 대출 안 나올까 두려워 마 우리가 도와줄게 이때세 입지 세금 대출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워 비싼 돈 내고 뜯어 기억 안 나 이젠 혼자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이때세 입지에 헐헐헐 대출에 페이페 세금에 제네시스 파티지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이때세